여긴 내 아들 집인데 왜 불편해? 이 한마디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예고 없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요.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어머니라면요?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감사해야 하나? 불편하다고 말해야 하나? 가족인데 참아야 하나?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나? 오늘 이야기는 수많은 가정에서 벌어지지만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의 집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어떻게 깊은 상처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 분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연 씨는 결혼한 지 2년 반이 됐습니다. 남편 재훈 씨와는 5년을 연애해서 결혼했고 둘 다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은 집이었지만 퇴근 후 둘이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변화는 시어머니가 합세를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연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엄마가 열쇠 하나 가지고 있을게. 너희 둘 다 직장 다니니까 급한 일 있으면 내가 와야 할 수도 있잖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호의를 거절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리 전화하시고 오셨습니다. 반찬을 해오시거나 청소를 도와주셨죠. 수연 씨도 고마웠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이런 도움은 분명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둑? 아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 수연아 왔어? 오늘 낮에 왔지. 너희 집 먼지 좀 봐. 언제 청소한 거야? 수연 씨는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리 말씀 좀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 안 하시고 오시는 것 좀 부담스러워. 재훈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그냥 우리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나쁜 의도는 아니야. 수연 씨는 그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어느새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옷장을 재배치하고 심지어 수연 씨의 화장대까지 정돈하셨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수연 씨와 재훈 씨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깜짝 요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수연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귀가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수연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고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재훈 씨는 어정쩡하게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왔어? 니네 결혼기념일인데 그냥 둘만 있게 할 수 없지. 엄마가 다 준비했어. 어서 앉아. 수연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감사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 앞에서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우리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아. 어머니가 나쁘신 건 아닌데 숨이 막혀. 우리만의 시간도 공간도 없어. 재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 마음 상하잖아.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그 순간 수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어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도 자신도 모두가 이 불편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요. 수연 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가족이긴 한데 왜 내 생활은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나도 어른인데 왜 허락도 없이 내 공간에 들어오시는 걸까?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수연 씨가 원했던 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는 것, 자기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 부부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 이게 과한 요구일까요? 하지만 수연 씨는 이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그렇게 챙겨주는 게 어딨어? 감사해야지.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불편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시집살이도 아니고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서 수연 씨는 점점 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배은망덕한 며느리인가? 한편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왜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아들이 힘들까봐, 며느리가 고생할까 봐 내가 도와주는 건데.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키울 때 했던 것처럼 며느리도 똑같이 챙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족이란 벽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서로의 일을 당연히 챙겨주는 것, 그게 가족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건데 왜 며느리는 나를 밀어내는 거야?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건가? 시어머니도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셨으니까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통도 보였습니다. 아내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집에 오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훈 씨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어머니가 상처받으실 것 같고, 아내를 설득하자니 아내가 더 외로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훈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로 상황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골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 이 세 사람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모두 정당한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헌신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유의 언어로 사랑을 원했습니다. 남편은 침묵의 언어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울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관계의 거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거리가 없어야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숨 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가족이어도 각자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둘 사이의 적절한 거리가 뭔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느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지, 참아야지. 가족인데 뭐가 불편해? 동시에 시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민해. 조심해야 해. 서로 모순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반복됩니다. 며느리는 참다가 폭발하고 시어머니는 상처받고 남편은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사단락 대화의 시작, 마이너스 용기 있는 첫걸음. 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남편과의 관계도요.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수연 씨는 먼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재훈 씨는 또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중립을 지키는 게 평화가 아니야. 우리 둘 다 힘들어. 어머니도 힘드실 거야.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될 거야. 재훈 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당신도 옆에 있어줘. 이건 우리 둘의 문제니까. 며칠 후 수연 씨와 재훈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날 수연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먼저 어머니가 저희를 챙겨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이 편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수연 씨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도 부부로서 스스로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저희도 직접 해보면서 배우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만의 시간과
공간도 필요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너무 자주 간 거니?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에게도 저희만의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필요 없다는 거니? 가족끼리 연락하고 가야 하니? 재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저희만의 리듬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가 힘들까 봐 그랬던 건데 내가 아들 키울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수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마음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는 어머니 세대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도 저희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흘렀고 때로는 눈물도 흘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서운해하셨고 수연 씨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시기 전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연락하고 가는 게 이상하네. 우리가 남이야?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수연 씨도 시어머니가 오시면 더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재훈 씨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중립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아내 편이에요. 하지만 그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제 가정을 우선해야 해요. 시간이 걸렸지만 세 사람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수연 씨의 마음이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입장이 공감되셨나요? 어쩌면 재훈 씨의 고민이 와닿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르고 모든 관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 건강한 거리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습니다.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이 말 뒤에는 수많은 침범이 숨어 있습니다. 동의 없는 방문, 허락 없는 간섭, 존중 없는 조언.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되 침범하지 않는 거리, 챙겨줄 때 강요하지 않는 관심, 함께하되 숨 쉴 공간을 주는 배려. 이게 건강한 관계의 비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밀하지만 독립적인 관계, 서로 사랑하지만 각자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가족이니까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며느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 내서 말하세요. 구체적으로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세요. 어머니가 싫다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요. 시어머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며느리가 거리를 원하는 게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도 독립된 어른이고 자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과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남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립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갈등을 키웁니다. 용기 내세요. 어머니께도 아내에게도 명확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중재자가 아니라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을 외면하는 게 나쁜 겁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게 나쁜 겁니다. 오히려 갈등은 관계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더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생활이고 존중이고 경계선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지도 마세요. 가족은
서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가깝지만 침범하지 않는 거리,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말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거리,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존중, 배려, 그리고 적절한 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